모든 세포의 질서가 파괴되는 병이 암입니다. 요새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부쩍 암이 많아지느냐? 그 전부 설탕 덩어리입니다. 암에 좋은 기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뭐니 해도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빈속에 얼음 숟갈 한 숟갈을 정도로 항노화, 항암, 항산화 작용, 몸의 면역 작용을 키워주는 데서 굉장히 좋습니다. 이번에는 암에 좋은 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에서 김양규 한의원을 하고 있는 한의학 박사 김양규입니다. 오늘은 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암에 걸린 사람은 재발을 잘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그런데 암에 걸린 사람들이 대부분 암을 잘 모르기 때문에 완전히 치료를 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암의 모든 질병은 한의학적으로 볼 때는 나쁜 덩어리다, 사덩어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병의 기운을 70에서 80% 정도는 도려냅니다. 수술로 도려내든지 약으로 쳐내든지 해서 덩어리를 드러내는 걸 먼저 하죠. 그리고 나머지 남아있는 20에서 30%의 암의 잔여 물질들을 제거를 잘 하지 못해서 그게 재발이 되는 건데, 한방에서는 그럴 때에 부정거사요법이라는 걸 씁니다. 몸에 원기를 푹 돋워주어서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 이게 부정거사입니다. 그런데 부정거사를 다 하지 않고 조금 남겨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재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암의 수술이라든지 치료 후에는 나머지 잔여분들을 부정거사하기 위해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한방적인 치료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암은 예를 들어서 위암이라든지 폐암이라든지 하면 그 자리에 암이 몰려있는 암의 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드러냈다고 해서 암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데 가서 또 생기기 때문에 전이가 되는 것인데, 이미 피 속에 암균이 막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암집이 이동을 하는 겁니다. 하나의 암집을 드러내면 다른 암집이 생기기 때문에 자꾸 다른 데 가서 재발, 산발하는 거죠. 그럴 때는 몸에 전기, 원기를 북돋워서 우리 몸의 면역력, 방어력으로 하여금 암을 쫓아내도록 만드는 부정거사요법을 해줘야 한다고 하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암에 좋은 음식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좋은 음식을 말씀드리면 마늘입니다. 구하기 쉽고 값도 싸고 맛도 있고 흔한 것이 마늘이죠. WHO에서 이미 암에 제일 좋은 음식 10가지 중에서 1번으로 꼽은 것이 마늘입니다. 마늘은 우리 몸에 들어가서 항암 작용을 비롯해서 항염증 작용, 항산화, 항노화 이런 작용이 풍부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균에 대해서는 항생제 같은 효과도 있고, 또 몸에 이 기운을 보여주는 보약의 효과도 있고, 또 남자의 양기를 도와주는 효과도 있고, 암이라고 하는 것은 균이 일단 들어왔을 때 몸 안에 있는 방어력에서 쳐내야 되는 것인데, 그 방어력을 도와주는 최고의 힘 있는 장수가 마늘이다 라고 하는 거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늘에 톡 쏘는 그 맛이 알리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알리신, 이 톡 쏘는 맛 때문에 먹겠다 하면 불을 살짝 구우면 되죠. 그러면 이게 알리인이 됩니다. 알리신이 되든 알리인이 되든 효과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시고 먹으면 되고, 마늘을 음식에서 많이 해먹기 위해서는 보통 그 닭고기에다가 마늘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닭을 만들 때, 닭을 이렇게 조리할 때 마늘을 많이 넣어서 만든다든지 그렇게 하면 맛이 또 확 달라집니다. 그리고 마늘 장아찌 같은 것도 참 좋은 거죠. 제일 권하는 것이 생마늘을 생된장에 찍어 먹는 것. 그럴 때는 생고추와 함께 그렇게 찍어 먹으면 가장 효과가 좋다 그렇게 되어 있고, 마늘은 좀 많이 먹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보통 한 5알 정도 먹는다 생각하십시오. 다시 말해서 한 끼마다 보통 한 2~3알 정도 먹는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양파를 말씀을 드릴게요. 양파도 마찬가지로 거의 마늘과 같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양파는 마늘보다도 상당히 단맛이 있죠. 그래서 양파 맛은 단맛이다. 우리가 만든 모든 음식물 중에 설탕이 안 들어가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김치찌개에도 설탕이 들어가고 다 설탕이 들어가는데, 설탕을 대체할 충분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 양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파를 좀 많이 먹어야 되고 잘 먹어야 되는데, 양파를 조리할 때 보면은 껍질을 까내고 안에 있는 하얀 소위 살 부분만 이렇게 먹는데, 좋은 성분이 껍질에 있다고 하는 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좋은 성분이 껍질에 다 있어서 껍질에 노란 부분이 진짜배기인데 진짜배기를 다 이렇게 드러내고 던지고 먹는 거예요. 양파를 깨끗이 씻어서 상한 부분만 도려내고 다 벗겨서 껍질을 햇빛에 바짝 말리는 겁니다. 바짝 말려서 두드려서 가루를 내가지고 병 속에 넣어 놨다가 모든 음식을 만들 때 설탕이 필요할 때 뿌려서 먹어라. 그렇게 하면 최고다. 양파의 주된 성분은 켈센인데 양파가 혈압에도 좋고 노화에도 좋고 암에도 좋고 아까 마늘과 마찬가지로 항생제 역할을 하면서 사람을 늙지 않게 만들어주고 무엇보다도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설탕을 쓰지 말고 양파를 쓰도록 합시다. 그 다음으로 또 말씀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붉은 살 생선입니다. 붉은 살 생선이 우리의 그 암에 좋은 건데 이렇게 속이 붉은 것들이 암에는 굉장히 좋은 것이다. 우리 한의학에서 말할 때에 붉은색이라고 하는 것은 피와 상관이 됩니다. 피는 심장입니다. 암에 좋은 것은 심장에 좋은 것이고 혈압에도 좋은 것이고 혈당에도 좋은 것이고 고지혈에도 좋은 것이다. 다 같은 것입니다. 고구마는 구워서 먹든지 생거로 먹든지 상관없지만은 그래도 껍질째 먹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껍질째 안 먹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암의 효과를 볼 때에 암을 막아주고 항암작용이 있는 그런 것은 껍질이 좋다는 것이죠. 방금 제가 설명한 이 4가지 중에서 그래도 그 중에 제1로 한 가지만 치료한다면 마늘이죠. 마늘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무슨 특히 그 육고기를 먹게 될 경우라든지 다른 음식과 함께 먹어도 마늘은 꼭 같이 먹어 주십시오. 그리고 마늘을 잘 씹어서 먹으면 이빨에도 좋아집니다. 강하게 되고 이빨 속에 들어있는 염증이라든지 잡균들도 처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암에 좋은 기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뭐니 해도 올리브 기름이죠. 모든 기름 중에서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있고 항노화, 항암, 항산화 작용, 보통 이 3가지는 같이 가는 건데 이 3가지 가장 특이하다, 특효가 있다 할 때는 올리브 기름을 칩니다. 올리브 기름을 좀 많이 먹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들기름 있죠. 들기름. 여러분들은 들기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는데 실제로 약효면에서 볼 때는 참기름보다 들기름이 모든 면에서 우월합니다. 특히 항암이라든지 몸의 면역 작용을 키워주는 데서는 들기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들기름을 잘 많이 먹어주면 좋고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빈속에 들기름을 어른 숟갈 한 숟갈 정도로 그냥 이렇게 들기름만 쭉 마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몸에 굉장히 피가 맑아지고 피부가 맑아지고 위장이 좋아지고 변비가 풀어지고 들기름에 대한 좋은 얘기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브 기름과 들기름은 제가 아주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이번에는 암에 좋은 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아무래도 생강차지요. 생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독소를 없애주는 겁니다.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독소를 풀어주는 약재예요. 사실은 한약재가 하나하나가 아주 개성이 뚜렷한 약재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 모든 개성 있는 약재들을 들여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약을 만들 때 그 개수들이 너무너무 튀어오르면 전체 조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개성은 아우러주고 또 좋은 개성은 북돋아주고 그렇게 하는 데 쓰는 것이 생강입니다. 생강은 백약을 서로 조화롭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인데 한약 중에서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약은 암에 다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암이라고 하는 것은 차와서 생기는 겁니다. 암을 생각할 때 쉽게 생각하는 것은 습기 많은 곳에 있는 곰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공기가 잘 통하지 않고 습한 곳에 곰팡이가 차있을 때 그게 바로 암이죠. 그걸 고치려면 어떻게 합니까? 따뜻하게 열을 가해줘야 되고 바람을 잘 통하게 해줘야 되죠. 그것이 바로 몸을 따뜻하게 불을 가해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생강 같은 겁니다.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 습기가 제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곰팡이가 제거되듯이 몸이 나아진다. 생강차가 좋습니다. 생강은 표면적을 많이 우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절편을 썰어야 되겠죠. 잘게 썰어가지고 그렇게 차를 끓여 먹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생강은 너무 많이 먹으면 이게 위와 장에 또 독을 가기 때문에 너무 진하게 먹지는 않도록 조심하시고 레몬 같은 것과 섞어서 같이 만들어 먹어도 좋고 여름에는 생강과 레몬을 같이 해서 달여서 차로 만들어 조금 설탕을 좀 넣고 차로 만들어 먹으면 생강 레몬 하나만 먹는 차보다도 훨씬 맛이 있고 좋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위와 장이 약한 사람들, 한의학에서는 소어민이라 그러죠. 이런 사람들의 100%가 위와 장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생강차
꼭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권해드릴 수 있는 것은 대추차입니다. 한약에서 모든 약을 다룰 때 대추가 다 들어갑니다. 대추라는 것은 모든 독을 서로 어우러서 조화를 시켜주는, 우리 몸도 그렇게 대추가 들어가야 몸속에 기능이 약한 곳들이 따뜻하게 되면서 서로 조화가 잘 되고 암 같은 나쁜 성분을 쫓아내기 때문에 좋고 굉장히 포만감이 있어지고 영양이 공급이 되고 좋습니다. 그 다음 또 말씀을 드린다면 인삼차죠. 여러분들 인삼차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아실 텐데 생각보다 모르는 게 있습니다. 인삼을 달이거나 끓이거나 할 때는 쇠그릇에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리그릇, 사기그릇 이런 데다가 끓여야 인삼이 효과가 난다는 거죠. 그리고 인삼 하나만 이렇게 달여서 인삼차를 해 마셔도 좋지만은 인삼과 대추만을 넣어서 다시 끓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독삼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인삼 하나만 달이면 맛이 너무 씁니다. 그래서 인삼차는 좋은 인삼차의 효능을 살리면서 맛있게 잘 먹을 수 있으려면 대추와 인삼을 잘 썰어서 단편을 많이 내어서 같이 끓이되 쇠가 아닌 그릇으로 끓여야 됩니다. 인삼은 우리 몸에 들어가서 온몸에 오장육부에 진액을 많이 나오게 합니다. 물기를 많이 나오게 해서 소화도 잘 되게 하고 피부도 좋아지게 하고 머리도 잘 돌아가게 하고 잠도 잘 오게 하고, 한방에서는 그것을 기를 보한다 그러는데, 기를 보하는데 최고가 인삼입니다. 그런데 그 인삼을 도와주는 것이 대추인데, 대추와 함께 인삼을 달여 가지고 그 달인 물을 요즘 같은 여름에 냉장고에 넣어서 차게 해놓고 자주 이렇게 마시면 최고입니다.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서 훌훌 불어가면서 마셔도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몸에 원기를 도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항암 작용이 최고죠. 독삼탕에 만들 때에 분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자유롭게 해도 됩니다. 1대1로 해서 인삼과 대추를 같이 해도 되고, 인삼보다 대추를 조금 많이 넣어도 되고, 그런데 인삼이 많이 들어가면 진한 맛은 나지만 조금 맛이 좀 셉니다. 그래서 힘들 수가 있으니 처음에는 대추를 조금 더 많이 넣고 2대3 정도로 대추를 많이 넣고 그 다음 점점 1대1 정도로 해서 먹으면 좋겠죠. 오래 많이 달이면 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삼이라든지 대추를 너무 오랫동안 세게 달여버리면 이게 약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살짝 얕은 불로 달여야 그게 약이 아닌 차가 되는 거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 여름에 이야기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좀 첨가를 한다면 오미자 차도 좋습니다. 우리 몸에는 아주 좋은 것이고 암에도 좋은 것이고 기침에도 좋은 것이고 한데, 오미자를 끓여 놓으면 너무 썩어서 못 먹습니다. 그래서 오미자는 차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은 끓이는 게 아니고 그것은 그냥 찬물에 하룻밤 담궈 놓는 겁니다. 하룻밤 담궈 놓고 오미자를 잘 건져내고 그 물만 이렇게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자고 마시면 그 자체로 충분히 맛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오미자 차가 여름에 갈증을 도와주고 기운을 나게 하는데 상당히 좋은 약입니다. 그러면 암이 왜 생기는 거냐 하는 거 말이죠. 우리가 항상 이렇게 설명할 때 구조와 기능을 말합니다. 암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으니 암이라고 하는 기능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럼 어떠한 구조가 있느냐는 겁니다. 암의 구조는 게으른 것입니다. 암 자체가 무슨 병이냐면은 무질서한 병입니다. 모든 세포의 질서가 파괴되는 병이 암입니다. 그렇다면 암을 막거나 치료하기 위해서는 질서를 잡아야 됩니다. 절제 있게 해나가는 거. 그렇게 되면 내 몸이 벌써 균형 있게 딱 되어가면은 몸 안에 깡패가 놀아서 도망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암은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직접적인 상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과도하게 생각한다든지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너무 까탈스럽게, 특히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완벽주의들, 나는 이래 해야 돼, 이 꼴을 못 봐, 이런 거 있죠. 그런 사람들은 그런 아주 나쁜 병이 올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럴 수도 있어, 저럴 수도 있어, 사람은 다 그런 거야 하고 조금씩 한 판 봐주고 여유 있게 봐주고 하는 거 있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런 병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술, 담배는 물론이군요. 술, 담배가 왜 나쁘냐면 우리 몸에 들어가서 다 이런 질서를 망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몸속에 질서를 내가 지금 바로 잡자. 혹시 무질서 부분이 없는가? 그런 걸 한번 돌아보시면 생활 질서가 패턴이 확 달라질 겁니다. 질서가 좋아지고 잡혀지면 암 같은 무서운 병은 예방도 되고 치료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암세포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우리가 이거 하나만 꼭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설탕입니다. 암은 설탕을 먹고 자란다. 모든 음식에는 설탕이 둔갑된 형태로 들어있다. 설탕인 줄 모르고 먹었는데 안에 보니 설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요새 커피숍에 가면은 빵이나 이런 거 있죠. 그 전부 설탕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안 먹어도 훨씬 달라질 수 있어요. 요새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부쩍 암이 많아지느냐? 부쩍 카페에 가서 부쩍 빵을 많이 먹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배 부른데 커피만 마시면 되는데 빵을 또 먹어요. 결국 안에 들어서 쓸데없는 남아있는 당 덩어리는 당뇨만 유발시키는 게 아니라 암의 먹이가 되는 겁니다. 설탕을 피하자. 그래서 설탕이 들어가 있는 둔갑된 형태의 모든 음식들을 절제하고 피하자. 그런 말씀 덤으로 붙였습니다. 암 예방을 위한 5가지의 규칙을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는 식사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많이 먹어서 먹고 남아서 생긴 것이 암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 적게 먹어야 됩니다. 적게 먹기 위해서는 천천히 먹어야 됩니다. 천천히 먹자, 적게 먹자. 두 번째로는 운동을 하자. 밥을 먹고 나서는 바로 그냥 운동을 하자. 세게 하지 말고 한 10분 정도로 나가서 천천히 그냥 걷다가 조금 올라오면은 한 20-30분 정도 좀 빨리 걷고, 그렇게 해서 한 1시간 정도는 밖에서 한번 놀고 오자. 그렇게 하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됩니다. 식후에 바로 운동하는 것이 좋고, 세 번째로는 염증의 관리죠. 암 환자가 왜 죽느냐 하면 염증 때문에 죽습니다. 피 속에 염증이 들어가면 폐혈증이 오죠. 폐렴이 오거나 폐혈증이 오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평소에 몸속에 조금 이렇게 염증의 형태로 있다가, 소위 말하는 지속성 형태로 있다가 암이 걸리든지 몸이 안 좋아지면 이게 갑자기 활동성이 됩니다. 활동성이 되면 수치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갑자기 위험하게 되어버리죠. 염증이 있는 사람들은 염증을 조심하자.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또 염려하지 않고 평안한 그러한 말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암이 접근을 못합니다.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1000배 이상의 강한 면역력이 생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입니다. 잠이라고 해서 우리 몸의 뇌를 청소해주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잠을 푹 자면 자는 동안에 뇌가 깨끗이 청소가 됩니다. 잠을 잘 못 자거나 잠에 문제가 있거나 힘들게 되면 빨리 잠부터 고쳐야 됩니다. 잠은 절대로 잠만의 병이 아니라 다른 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원인 질환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상 5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암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암이 생기는 구조를 막아야 되죠. 구조를 막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예방의 규칙들을 잘 지키시고 건강을 유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오늘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